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요양보호 개론 파트 중에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파트를 진행을 할 텐데, 이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드리면,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에 시행이 됐어요. 2008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4대 보험이라고 했던 보험 중에 하나의 보험이 더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. 이 기존의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국민연금, 그 다음에 건강보험, 그 다음에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얘기를 하는데,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가입자로,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해서 내야 되는 우리나라의 강제보험, 의무보험이 돼요. 그러면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국민들이 5대보험 이렇게 하나의 보험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. 그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에요. 이 장기요양보험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건강보험 안에 속해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 누구나면 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속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도 내게 되는데, 기존에 내 자식들, 내 부모님들 건강보험을 안 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이건 우리나라의 의무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면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납부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이 건강보험 안에는 의료보험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. 선생님들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. 2008년 7월 이전부터 내가 내는 건강보험, 즉 의료보험을 내면서 당장에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내가 내는 의료보험을 어디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? 네, 병원에 가시면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병원에 가시면은 당장 혜택을 받고, 내가 낸 의료보험으로 자기부담금 20%만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받아서 80%를 내주게 되죠. 그럼 이 병원에는 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도 있지만 우리 환자분들을 돌봐주는,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을 간병인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, 2008년 7월 이후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, 또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. 이 파트가 관련 제도 파트가 되는 거예요. 이 장기요양보험,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당장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65세 이상, 65세 미만,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신 분들, 즉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누가 이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,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기존의 의료보험은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장기요양보험은 병원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곳인가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. 요양원, 그 다음에 주간보호, 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복지연구, 이러한 기관들이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요. 선생님들이 아마 그 240시간 교육 과정을 받으시면서 실습 나갔는 곳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곳들이 다 장기요양기관이고요. 이 장기요양기관에는 65세 이상, 65세 미만,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. 이런 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, 이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거예요. 즉,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하신 분들만 장기요양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. 그래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달라요. 예. 간병인은 장기요양기관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?
일을 할 수 없죠.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. 요양보호사는 직책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요즘엔 통합간병 서비스라는 걸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하신 분을 뽑기도 하는데요. 통상 요양보호사라는 직책을 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간병인으로 취업은 하실 수 있죠. 예. 그러면은, 간병인으로 취업을 할 때는, 요양보호사라는 이력사항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지, 필수는 아닌 거예요. 기존의 간병인 경력, 1년에 1200시간을 가진 경력을 계신 간병인 분들은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는 240시간이 아닌 160시간만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요 파트가 이제 관련 제도 파트가 되는데, 여기서 이해를 했듯이 내는 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.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가 내지만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.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즉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, 또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,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.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인가, 무료인가, 아니면 얼마를 내야 되나,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. 선생님들이 취업을 하시면 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,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역할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파트가 관련 파트가 돼요. 이 파트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파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보면서 이 대상자에 대해, 기관의 종류에 대해, 본인 부담금에 대해, 또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, 이 파트에서는 이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면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거라 확신을 하고요. 다음 시간엔 교재가 옆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교재를 보면서 쭉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